그런데 민세리가 장여사 아들 핏줄이 아닌 거는 도대체 언제 터뜨릴까? 김선재는 민경채도 모르는 큰 약점을 쥐고 있었는데요. 수틀리면 바로 스텔라장에게 폭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로를 터뜨릴 날이 곧 다가온다는 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경채 사장님 복귀 축하드립니다. 김선재가 활짝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죠. 이제는 민강유통의 주인이 될 민경채에게 김선재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민경채는 웃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제 진짜 민경채의 왕국을 만들어야죠. 김선재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왕국이라 그 왕국의 제자리도 있겠죠? 이제 슬슬 우리 결혼식도 올려야죠. 민경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김변하고 결혼은 못하겠네요. 뭐라고요? 이제 스텔라장 시어머님이 계신데 제가 감히 결혼을 하겠어요? 어머님이 절 회장 대행으로 밀어주신다는데 결혼 따윈 사치죠. 김선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앉은 이유, 누구 때문인데? 김선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경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당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고마웠어요. 근데 이제 필요 없어요. 내가 법무팀장 자리나 하겠다고 당신 뒤치다꺼리 한 줄 알아? 그래요. 김변, 앞으로도 법무팀장 자리 잘 지켜주세요. 그게 당신 몫이에요. 그 순간 김선재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까지 나오시겠다. 김선재는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김선재가 쥔 진짜 조선관계 결과지가 민경채와 스텔라장까지 무너뜨릴 폭탄이란 걸요. 김선재의 서랍 깊숙한 곳엔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스텔라장과 민세리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김선재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조선관계 불일치라 장여사가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 재밌어지겠네. 김선재의 입가엔 냉소가 번졌습니다. 민경채, 당신이 날 버리면 난 당신 인생을 무너뜨릴 거야. 그럼 당신 왕국은 하루도 못 버티겠지. 루시아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스텔라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민경채를 사장 자리에 올릴 수가 있어요. 루시아는 목소리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리 같이 복수하기로 했잖아요. 스텔라장의 눈빛은 예전의 따뜻한 어머니 같은 장여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 한마디에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루시아, 왜 우리라고 하는 거야? 루시아는 멈칫했습니다. 네. 여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여사님은. 우리라는 단어, 좀 그렇네. 스텔라장은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인 사이도 아닌데 너랑 나 왜 같은 편이어야 하지? 순간 루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민경채 편을 드세요? 스텔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야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말하지면 길어. 지금은 이해 못할 거야. 여사님 설마 진심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야. 스텔라장은 흔들림 없이 돌아섰고 루시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문태경이 들어왔습니다. 루시아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루시아 씨, 무슨 일입니까? 태경 씨 여사님이 민경채를 사장으로 세우신대요. 뭐라고요? 그분이 왜 그런 결정을? 루시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 민경채가 모태주 씨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문태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모태주 씨한테 물어봅시다. 그 사람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루시아는 눈물을 닦고 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주 씨, 저예요.
오늘 꼭 좀 봐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늦은 저녁 카페에서 루시아와 문태경은 숨죽여 앉아 있었고 못해주는 커피를 젓다가 조용히 눈을 피했습니다. 태주 씨.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여사님이 갑자기 민경채 편에 섰어요. 저를 완전히 밀어내고 민경채를 감싸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거죠? 못해주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쥐곤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게 사실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요. 제발요, 태주 씨. 루시아는 손을 모아 절박하게 부탁했습니다. 여사님이 왜 변했는지 알아야 해요. 저는 여사님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미소 복수도 제 인생도 전부 그분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숙인 루시아. 그 모습에 못해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죠. 루시아 씨 여사님이 민경채 편을 든 이유는 민세리 때문이에요. 세리요? 그 아이가 여사님의 친손녀랍니다. 여사님 아들 정호세 씨의 친딸이에요. 루시아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세리가 여사님 손녀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문태경은 놀란 눈으로 모태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여사님이 민경채를 돕는 건 세리를 위해서입니까? 모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버리실 분이에요. 그게 루시아 씨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루시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요,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피로 세운 왕국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눈빛은 이제 눈물이 아니라 복수의 불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세리가 스텔라장의 친손녀라는 말을 들은 그날 밤 잠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사님이 이제 완전히 민경채 편이란 말이야.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와 허무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이제 남은 건 혼자 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스텔라장의 지원 없이 민경채를 무너뜨리는 건 칼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었죠. 루시아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진짜 끝까지 가야겠네. 그때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루시아 씨, 민두식 회장님이 깨어나셨어요. 뭐라고요? 회장님이 깨어나셨다고요? 루시아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민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루시아,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던 거야? 하지만 그의 말투엔 어딘가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루시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신 거죠? 혹시 쓰러지시기 전 일 기억나세요? 민두식은 잠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머릿속이 희미하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군. 루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태경 씨 정체도 다 잊은 거야?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이건 기회이자 위기였습니다. 며칠 뒤 루시아는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결심이 선 얼굴이었죠. 회장님, 이제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으니 제가 맡고 있던 회장 대행직은 그만두겠습니다. 민두식은 잠시 루시아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사장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뜻이군.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제가 다시 사장직으로 돌아가서 민강 유통을 안정시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민두식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루시아.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네. 나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네. 지금 회사를 맡는 건 무리야. 내 자식놈들 봤잖아. 다들 지들 욕심이나 챙기려 하지. 회사를 진심으로 이끌어갈 놈들이 없어. 그러니 내 지분과 회장직 전부 자네에게 맡기겠네. 루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에게요? 회장님 지분까지요?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누구보다 회사를 아끼는 사람이야. 게다가 나보다 훨씬 강하잖나. 당신이라면 민강유통 맡길 수 있겠어. 순간 루시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 이미 충분히 증명했네. 자네가 민강유통을 지켜야 해. 그날 밤 루시아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민두식이 건넨 지분 서류가 들려 있었죠. 이제 모든 게 내 손에 달렸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스텔라장 여사님이 피를 선택했다면 난 진실로 싸울 거예요. 민경채, 이번엔 진짜 끝이야. 그녀의 눈빛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루시아는 더 이상 누군가의 조력자가 아니라 스스로 제국을 되찾으려는 진짜 주인이었죠. 김선재는 손에 쥔 와인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민경채 감히 나를 버려. 김선재의 눈빛은 피보다 짙은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여기까지 올려줬는데. 결혼은커녕 이제는 법무팀장 자리 하나 던져주겠다고. 그는 이를 악물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 하나 스텔라장과 민세리의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 김선재는 그 서류를 꺼내들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있었지. 당신이 나를 버린 이상. 이건 내 마지막 카드가 되는 거야. 며칠 뒤, 김선재는 민두식 회장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두식이 깨어났다고? 순간, 김선재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지분을 가진 회장이 돌아왔다면 민경채의 시대는 끝이야. 김선재는 입꼬리를 비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내 차례군. 민경채, 이번엔 내가 무너질 차례야. 김선재는 루시아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루시아 회장님 나랑 손잡읍시다. 루시아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잡아? 갑자기 왜요? 김선재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에는 선명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텔리장님과 민세리님은 조손관계 불성립 일치율 0%. 루시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세리는 스텔라장 여사님 손녀가 아니라는 뜻이야? 김선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모르고 스텔라장은 민경채를 믿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쓸지는 루시아 씨 손에 달렸죠. 루시아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 속에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충격, 분노, 그리고 기회. 김선재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일이 끝나고 제가 민강유통에서 이사 자리 하나 갖게 해주세요. 루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일이 잘 풀리면 그땐 생각해보죠. 김선재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루시아 씨에게 맡기죠. 이제 여사님이 진실을 알 때가 됐어요. 루시아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스텔라장을 찾아갔습니다. 여사님, 꼭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스텔라장은 짙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그래? 루시아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세리와 여사님 조손관계가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순간 스텔라장의 손에서 잔이 떨어졌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 눈은 멈추지 않았죠. 서류를 확인한 스텔라장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직접 병원에 의뢰한 검사였는데. 여사님, 누군가 결과를 바꾼 겁니다. 민경채가 여사님을 속인 거예요. 그 말에 스텔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나와 내 아들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죽은 호세의 이름을 팔아서 날 속였다고. 스텔라장의 눈에서는 분노가 번개처럼 번졌습니다. 용서 못해. 감히 나를, 우리 가족을 농락해. 루시아는 조용히 스텔라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요.
우린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스텔라장은 눈가가 젖어왔습니다. 루시아, 나도 미안해. 죽은 호세의 피가 세리에게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민경채를 도왔던 거야. 루시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여사님.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 미소는 세상 전부였으니까요.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엔 복수로 이어졌던 눈빛이 이제는 동지의 결의로 변해 있었습니다. 스텔라장은 굳게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다시 시작합시다, 루시아. 이번엔 진짜 끝내자고. 루시아의 눈빛에도 불꽃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요, 여사님. 이번엔 제가 그 복수의 칼을 같이 쥐겠습니다. 민강유통 주주총회, 민경채는 자신이 최대 주주가 됐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루시아. 이 자리는 내 거야. 하지만 문태경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그 모든 자신감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최대 주주는 정루시아 사장님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의자를 움켜쥐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 스텔라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민경채를 바라보며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던졌습니다. 민경채, 내가 내 손녀를 앞세워 일부러 접근했지. 세리는 내 핏줄이 아니야.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김선재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드디어 시작됐군. 회의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민경채는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조작이야. 뭔가 잘못된 거야. 다시 검사해보세요. 세리는 호세 씨 딸이 맞아요. 회의장 문이 열리고 공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죄송해요. 아가씨가 낳은 아기는 너무 약해서 살 가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 했어요. 민경채는 공 실장을 밀치듯 다가갔습니다. 공 실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낳은 아이가 세리가 아니라니. 공 실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큰아가씨 죄송합니다. 그날 병원에서 두 아이가 같은 병실에 있었어요. 하나는 큰아가씨 아이, 하나는 루시아 사모님 아이였어요. 저는 그 두 아이를 바꿨습니다. 루시아는 다른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또 있어요. 공 실장과 민경채의 유전자 검사 결과. 민경채는 민두식 회장님과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민지섭과 민수정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뭐? 그럼 우리 가족이 아니었다고. 민경채는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닥쳐. 다 거짓말이야. 루시아, 네가 나를 밀어내려고 꾸민 짓이지. 내가 왜 아버지 딸이 아니야? 왜? 그때 공 실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아가씨. 저예요. 제가 큰아가씨 어머니예요. 대리모로 큰아가씨를 낳았어요. 민경채는 제 친딸이에요.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렸고 지팡이를 짚은 민두식이 들어왔습니다. 공 실장, 네가 그때 그 대리모였어? 내가 뭐라 그랬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했잖아. 공 실장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 딸 경채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옆에서라도 지켜보고 싶었어요. 민두식은 소리쳤습니다. 그딴 이유로 우리 가문을 망가뜨렸어. 그 아이가 내 딸이 아니라면 넌 내 곁에 있을 자격도 없어. 민경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제가 따님이에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민두식의 눈빛은 이미 차가웠습니다. 내 딸은 40년 전에 사라졌다. 그 한마디에 민경채는 완전히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난 당신 딸이야. 민두식 딸이라고. 입술이 떨리며 같은 말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스텔라장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고 루시아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밀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강유통은 거짓과 조작으로 세워진 제국이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주인은 정의와 진실이 될 겁니다. 문태경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 주주는 정루시아 사장님입니다. 그 말에 주주들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텅 빈 눈으로 회의장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